네, 그럼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크래프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과정으로 분석을 할 건지. 첫 번째로는 크래프톤 주식 분석해달라고 할 거고요. 이 말이 GPT지 사실은 제가 제 플로우를 여기다 이제 심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디서 무슨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남이 이거를 쓰면 뭐지 하면서 되게 벙찔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라서 제가 이거 설명을 꼭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래프톤. 네, 업종은 온라인 정보 서비스 게임 회사죠. 제가 잘 압니다. 게임 회사.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콘솔 게임 개발 및 서비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일단 15조. 시가총액 15조고요. 게임사 중엔 아마 1등일 거예요. 지금 이제 2분기가 얘가 오늘 올라왔을 거예요. 일단 크래프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성장성은 중상위권. 근데 가격은 저평가는 아닌데 최근에 모멘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높고요. 이게 100점 만점으로 이제 환산하는 거거든요. 투자자 수익률은 정확히는 투자자 수익률이 아니고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GPT가. 주주에게 얼마나 환원을 잘하냐. PER은 20, PBR은 2.45, 업계 평균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 그쵸? 그리고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현금이 겁나 많아요. 퀵 레이시오, 커렌트 레이시오는 이제 현금 비중을 뜻하는 거라서 현금이 겁나 많아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이 현금이 겁나 많게 되는 상황이 오긴 합니다. 짧게 보면 1년, 이게 이제 사업보고서 기준이에요. 1년 매출액 성장률이 8.99, 3년간 연평균으로 4.58. 그러니까 최근에 더 성장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1년의 이익 성장률은 약 30%. 그리고 3년간은 좀 지지부진했었네요. 그 다음 봅시다. ROE가 11.98%, 마진율이 96. 이거는 높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사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라는 게 없잖아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얘는 원래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ROE는 11점으로 업계 값보다는 좀 높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게임이 이거보다 훨씬 높았는데 모 회사가 이거를 잔뜩 깎아먹는 바람에 이렇게 낮아지긴 했어요. 어쨌든 평균보단 높다. R&D는 전체 시총에서 한 3.15%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같은 산업 내 상위 10개 회사는 네디즈가 제일 시가총액이 크고, 그 다음 넥슨, 그 다음에 크래프톤, 글로벌에는 스퀘어,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그래도 오늘 올라왔으니까. 네, 바로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반기보고서입니다. 자, 연결 재무상태표. 저는 이제 보통 포괄 손익계산서를 이제 다른 분들은 많이 먼저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봐요. 재무상태표부터 보고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보는 편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왜냐하면 이제 이걸 봐야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일단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 요거를 살짝 카피를 하세요.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GPT에다가 얘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넣고 제일 마지막에 정리 좀 해줘. 표로 하면 얘가 정리를 싹 해줍니다. 그 다음은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법을 기왕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크래프톤의 연결 재무상태표를 이제 하는 거고요. 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차이가 크게 난 계정을 알려주고 그리고 분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도 빠르게 지금 이제 재무제표가 올라왔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업데이트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대충 알려줍니다. 매출 채권 늘어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반기는 이 사업보고서 연간 기준으로 채권이 늘어나면 이제 줄 돈을 좀 나중에 받는 거라서 문제가 되는데 얘는 엔터 회사라서 매출 채권, 그러니까 게임 회사는 엔터 회사는 매출 채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계기업 투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안타깝지만 재무상태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회사가 게임 회사예요. 얘는 손익계산서가 훨씬 중요하긴 해요. 다시 갈게요. 예시를 잘못 들었어. 자, 봅시다. 보면 일단 영업수익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 많이 늘었고 누적으로 3개월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정말 많이 늘었고 이게 얼마나 7,070억 그리고 전년도에서 같은 게는 3,870억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늘었고요. 기본적으로 영업비용은 이 정도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영업이익 3,300억 지난번에는 1,310억 많이 늘었죠. 이거는 그냥 별로 볼 것도 없이 많이 늘었고 돈 잘 벌었다. 돈 잘 벌어서 기본 주당이익이 2,774원 분기 기준으로 했는데 7,4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돈 되게 잘 벌었다라는 건 이제 현상, 지금까지 나온 현상인 거고요. 재무제표 분석을 해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다른 걸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회사는 아무 문제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나? 왜냐면 지금 이렇게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 우리가 혈압을 잰다고 하죠. 이 회사에
그 혈압을 재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뭐 문제는 없는지를 봤을 때 이 상태면 뭐 어떻게 봐도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게 아리까리하면 이제 상태표 같은 것도 보고 현금 흐름표 같은 것도 보면서 좀 뭔가 되게 딥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올라버리고 얘가 특히나 또 게임사라서 비즈니스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분석가 의견 한번 봅시다. 분석가 의견은 목표 주가는 37만 8,632원 평균이고요. 최고로 이제 강하게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는 45만 원, 그리고 최저는 26만 원, 그리고 현재 주가는 33만 1,000원이고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는 14.39%.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좀 더 높다. 예상 주당 순이익, 그리고 평균 투자 의견은 1.75점으로 1에 가까울수록 강력 매수고 5에 가까울수록 강력 매도인데 평균적으로 2.4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이, 왜냐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매도 의견을 거의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1.75점이면 센티멘트,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심리는 되게 좋은 상태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 분석가별 EPS 추정치인데 이게 좀 트렌드가 좀 보여요. 트렌드가 뭐가 보이냐면 모건 스탠리가 2024년 8월 13일에 이익 추정치를 늘렸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자기는 이제 2024년 5월 17일에는 요 정도 벌 거라. 17,000원. 17,700원 벌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렸어요. 22,000원 벌 거다. 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 플러스잖아요. 삼성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등등. 그리고 이게 다 8월 13일이면 다 어제네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걸.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그냥 올려버렸다. 이익 추정치를. 그럼 센티멘트 굉장히 좋은 거고, 당연히 목표 주가 당연히 다들 올렸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 재무 상태 나쁘지 않고 이익 추세 좋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감정 나쁘지 않고 보나마나 가격 트렌드는 좋을 텐데 제가 지금 가격을 잘 모르는데 이런 기능을 한번 넣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 각종 기법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마디로 크래프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yes or no 조건으로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52주 최고가에서 25% 이상 하락하지 않았을 것, 뭐 이런 거 있죠. 통과. 그러니까 이 통과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통과. 뭐 200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1개월 동안 상승했을 것, 뭐 통과. 1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것. 최근 1년 내 사상 최고가에 도달했었고 사상 최고가에서 30% 이상은 하락하지 않았을 것. 이거 실패. 그럼 얘는 아직 그 과거 역사상 사상 최고가에서는 좀 내려온 상태고 최근 트렌드는 굉장히 좋더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쭉 놓고 여기다가 이제 지표들, 뭐 CCI니 RSI니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니 뭐 기타 등등 이거를 그 책을 보다가 이거를 뭔가 코딩을 해가지고 수치화를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쌓아 놓는 거죠. GPT가 해주는 역할은 딱 하나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추세인지를 나에게 설명을 해줘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분석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현재 과매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매수가 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트레이딩 지표들 중에는 여러 기술적 지표가 이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립, 과매수, 매수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으며 아무래도 과매수 상태가 되려면 이동평균선보다 높게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모멘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을 해줘 라고 했을 때 그 크래프톤은 뭐 현금성 자산이 엄청 증가했고 수익성도 괜찮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증가했고 ROE 자체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소폭 늘었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 대비 R&D 비용이 좀 줄었다는 거는 이미 충분히 이제 R&D를 지출했고 매출이 그만큼 더 잘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총부채 거의 없으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래프톤은 매출과 순이익에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매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 이익 증가율이 높은 거는 이제 회계적인 기법으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매출 증가율 자체가 높은 거는 어떤 회사를 구분짓지 않고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론, 크래프톤은 현재 재무적으로 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에 관한 최신 뉴스는 뭐냐 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얘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최신 뉴스를 이제 긁어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급등 후 숨고르기 중이다. 30만 원대는 아까 이제 여기 기술적 지표 과매수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연의 일치로 이제 그거랑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효자, 배그 역대 최대 매출 냈다. 그리고 탱고 게이머스 개발 인력 영입. 제가 게임 전문가라서 딱 이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탱고 게이머스라는 미카미 신지 아세요? 잘하는 짓이에요. 이거는요.
이제 하이파이 러시 같은 높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고, 이 회사 하이파이 러시를 만든 텐고 게임웍스의 창립자는 미카미 신지라는 분이고요. 미카미 신지는 무슨 게임을 만든 분이냐면 바이오 하자드 1을 만든 사람이고요. 과거에 캡콤에 있었습니다. 슈퍼 개발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당시 바이오 하자드 1으로 죽어가던 캡콤을 살렸던 굉장히 괜찮은 개발자인데, 기본적으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이게 제 의견은 아니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배틀그라운드 1, 2이잖아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잘 보세요. 크래프톤이랑 비슷한 느낌의 회사가 어디가 있냐면 스마일 게이트. 아직 비상장이지만.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는 1, 2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크로스파이어란 게임이 중국에서 대박 흥행을 해가지고 막 1조 원, 2조 원씩 막 벌어가지고 회사가 커졌지만, 그 다음에 결국 로스트 아크라는 후발주자를 만들어서 또 거기서도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 크래프톤은, 네. 그게 좀 약해요. IP가. 배틀그라운드 1, 2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IP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실패했어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란 게임을 이제 출시했다가 완전 말아먹어가지고, 약간 크래프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게이머들은 좀 갸우뚱하고 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뭐 인도에 출시하는 거, 뭐 중국에 출시하는 거, 그것밖에 사실 없었는데, 그걸로 돈 잘 벌면 되지만 이러다가 뭐 NC소프트 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추가적인 IP가 필요했는데, 하이파이 러시는 그 괜찮은 개발사예요. 그래서 여기를 인수하고 개발 인력 50여 명을 영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왜 괜찮은 선택이냐? 이미 그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얘네는 현금이 겁나게 많은 회사예요. 이미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자, 재무제표 크래프톤 굳이 볼 것 없이, 이 현금성 자산 이게 얼마냐? 7천억. 그죠? 7천억의 현금성 자산. 그리고 여기 보면 유동성 단기 공정가치 금융자산 있잖아요. 지금 7천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2조 6천억 더 있어요. 이게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나게 현금이 지금 많아요. 이 현금을 잘 써야 돼요. 원래 회사들은. 가만히 현금으로 쌓아두면 그 죽은 돈이거든요. 그거를 유형자산에 투자하든지 신규 IP에 투자하든지. 근데 크래프톤은 어디를 판단했냐? 아마 제 생각엔 M&A를 하고 본인들의 제일 약한 약점인 IP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무 회사나 사면 안 되잖아요. 좋은 회사 사야지. 근데 좋은 회사인데 뭐 매물이 좋은 회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하이파이 러시를 만든 미카미 신지. 이게 되게 밸런스가 맞는 게, 하이파이 러시는 굉장히 트렌디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미카미 신지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의 슈퍼 개발자예요. 연세가 거의 60 다 돼 가시는데도, 아무튼, 그리고 공포 게임 잘 만드는데, 이번에 하이파이 러시는 아주 스타일리시한 음악 관련 게임이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를, 개발 인력을 인수하겠다. 뭐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요. 네, 크래프톤의 이제 주요 주주미 기관 투자자는 누굴까요? 일단은 장병균 님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이건 뭔지 모르겠네. 김정훈 님 계시고, 여기 보면 뭐 인덱스 투자자들 계시고, 그리고 뭐 저거 있죠. 자, 요게 제가 새로 만든 기능이거든요. 자, 크래프톤에 대해 지금 전반적으로 봤죠. 재무제표도 봤고, 재무 비율도 봤고, 애널리스트 의견도 봤고, 뭐 기술적 지표도 봤어요. 그러면 다 좋아. 피터 린치라면 이 회사 살 것 같니? 그럼 이제 피터 린치라는 사람의 저작물을 수치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얘가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면 지금 앞에 나온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가 평가를 했을 때 살 것 같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며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패그 비율과 같은 비율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부채는 낮아야 되고 이익 성장률이 좋아야 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여기 이제 피터 린치 저작물에 나온,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발간한 책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쭉 훑어봤더니 패그 지표로 보면 이 회사는 현재 가격은 비싼 편이다. 패그 지표로, 단순히 패그 지표로 보면. 근데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괜찮다. 높은 R&D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ROE도 높은 편이다. 산업평균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그래서 부채 수준은 굉장히 낮다. 아까 현금 비중 보셨죠? 거의 50%가 넘어가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회사 이제 M&A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재무제표상으로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R&D에 대해 어쩌고 적절하게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어떨지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피터 린치 입장에서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뭘 했냐면, 이 회사 적정 가치를 밸류에이션 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밸류에이션의 되게 대표적인 모델이 DCF랑 뭐 레지듀얼 인컴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그 시간 봐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DCF 무시하시고, DCF는 레지듀얼 인컴 모델 무시하시고, 아니야, 무시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대. 되게 많은 가정이 들어가서 이 숫자가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접근 26만 8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는 그거보다는 좀 비싸네요. 그리고 레지듀얼 인컴은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ROE와 요구 수익률을 적당히 계산해서 적당히 하여튼 하는 건데, 그거 봤을 때는 한 마이너스 8.7%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적정 주가가 더 낮다는 소리죠. 아까 앞에서 이제 계속 고평가 얘기가 나온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회사는 정말 좋고 돈도 정말 잘 벌고 하는 일도 정말 잘하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비싼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의견이에요, 의견. 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네가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앞에서 쭉 했던 질문을 토대로 투자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뭐 이런 거 매출액 성장률 좋고요. 아주 영업이익 뭐 152% 좋고요. 현금 많이 들었고, 총자산 들었고, ROE 자체가 들은 거, 이거 되게 좋은 거고, 부채 비율 낮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괜찮은데 약간 과매수 구간에 있는 게 걸리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약간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도 걸립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을 이제 강점, 배틀그라운드라는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미래 일본 시장 진출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의견은 이거는 무시합시다. 네, 자, 됐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게임 회사네. 시프트업 가겠습니다.